알고 있는 지구 우리가 서 있는 이 땅은 아주 조금씩 움직인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을까? 영영점 지구 대륙들은 하나로 모인 초대륙 관계야. 시간이 흘러 갈라져 이동했지. 지금 모습의 대륙이 된 거야. 이것이 바로 대륙 이동설이야. 알프레트 그게 너의 이론이지. 끈질긴 지질 연구 방대한 자료 관계야의 존재를 밝혀낸 거야. 지구 내부의 뜨거운 멘틀 대륙을 움직이는 힘이야. 여러 판들이 서서히 움직인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을까? 판들이 만나는 곳은 지진과 화산 폭발이 발생해. 지진 해일은 거대한 파도 물결 사람들에게 두려운 존재야. 이것이 바로 한구조론이야. 피자 같은 한 조각이 움직이지. 지구 대륙 움직임 정말 신기해. 지구가 품은 비밀을 밝혀낸 거야. 끈질긴 연구와 방대한 자료 지질 현상이 남긴 많은 증거들. 하늘의 움직임은 계속될 거야. 대륙 이동설 한구조론 지구의 비밀. 이것이 바로 한구조론이야. 피자 같은 한 조각이 움직이지. 지구 대륙 움직임 정말 신기해. 지구가 품은 비밀을 밝혀낸 거야. 영상 잘 나오는데? 눈뽕주의? 여기에 진짜 오늘 배울 거에 80%는 정도 들어있는 것 같아, 이 안에. 집에 갈까요, 이제? 네. 집에 가자고요. 아, 가요. 잠깐만, 집에 가자고. 가죠. 집에 가자요. 진짜요? 다 배웠으니까 가자요, 그런 건데. 선생님, 이거 누가 불렀어요? 모르겠는데? 네, 허풍 신이쇼라 해요. 허풍수 쌤이. 허풍선 이슈. 허풍선. 허풍선 이슈야. 허풍선. 이름이 허풍선. 박하늘 원래 안경 안 끼지 않았어? 조금 약간 깜빡이 생겼어. 미친 거 아니야? 내가 오늘 11시간 됐어. 나 오늘 컸어. 쌤, 저 오늘 일본 고등학교에 간 꿈을 꿨어요. 거기는 안 껐어. 거기서 이제 2D 캐릭터. 필일본이야? 아니, 사립고등학교에 갔는데. 오늘 지진 났던데. 기회 났어? 네, 일본에. 일본에? 그랬군요. 네. 자, 여기 봐봐. 네. 이제 음악은 끄고 쌤이 설명을 좀 할게요. 이걸로 대륙이동설 설명하시는 거예요? 활용해서. 예전에 잘 먹었을 때. 우리가 속해 있는 판은 여기 유라시아판이고요. 우리나라가 요쯤에 있습니다. 요쯤에 있어요. 네. 그러니까 대륙판에 속해 있고요. 움직이고 있죠? 네. 왜 움직이죠? 바다? 밑에 아까 멘틀이 막 돌고 있어서 지각들은 멘틀 위에 떠 있는 거거든. 네. 멘틀 위에 떠 있으니까 멘틀이 움직이면 당연히 얘도 함께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야. 자, 이렇게 움직여서 현재와 같은 모습이 된 거야. 여기 잠깐. 좀 아까 붙어 있었던 이때 있죠? 옛날에 한 번에 붙어 있어서 우리 책에 44쪽 맨 처음 그림이 이겁니다. 첫 번째 그림이 이거야. 첫 번째 그림이 판기하고 이게 아마 고생대 말쯤 옛날에 지질시대 아주 오래전 공룡 살기 이전 시대가 이때 이런 모습이었는데 이게 대륙이 이동한 거야. 대륙이 이동을 해서 현재와 같은 모습이 된 겁니다. 근데 이때 처음에 이렇게 뭉쳐 있었던 대륙의 이름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름이 판게아야. 네.
암기법은 이렇게 뭉쳐 있었던 대륙이 왜 이렇게 갈라지게 되었을까? 다 여러 대륙으로 판개야. 응? 판개야. 응? 팔아버린 개야. 네? 판개야. 아, 네. 판개야. 할아버지의 말처럼. 아. 할아버지 이거 왜 이렇게 다 나눠졌어요? 다 대륙으로 판개야. 이렇게 판개야를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에 최초에 뭉쳐 있었던 대륙의 이름을 판개야라고 하고요. 책에도 써있죠. 네. 판개야가 점점 이렇게 갈라져갖고 현재와 같은 모습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3억 3,500년 전에 이런 걸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돼요? 알아내는 방법이 있어요. 알아내는 방법을 지구과학 1에서 배웁니다. 고2 때 배워, 고2 때. 알아내는 과거에는 어떻게 이런 모습이었다는 걸 어떻게 알았냐. 이거 알아내는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어요. 근데 사람이 살아 있었어요? 사람은 없었지. 뭐 공룡. 사람이 없었지만 흔적들, 증거들이 남아있는 거야. 우리 지구상에 증거가 남아있어. 그 증거를 역추적하다 보니까 이런 모습이었겠다라는 걸 알게 된 거죠. 뭐 추측이잖아요. 추측이잖아요. 추측이죠. 맞아요. 추측입니다. 추측이지만 그 추측이 이제 땅속에 뭘 분석해 보면은 뭐 이래 좀 어려운 말로 고지자기 분석법 같은 게 있는데 땅속에 묻혀 있는 이 지층을 분석하다 보면은 거기 안에 이제 자석 같은 물질들이 자석 물질. 그 자석 물질이 이 지구 자기장에 의해서 배열이 됐는데 그 자기장의 배열이 자꾸 바뀌는 걸 보게 된 거예요. 이게 움직이면서 이 자기장의 배열이 막 바뀌어요. 좀 어렵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분석하다 보니까 과거에는 이 자기장을 이렇게 맞춰보면은 옛날에는 이런 모습이어야 되는데 하면서 맞춰서 이렇게 알게 된 거야. 지금도 움직이고 있죠. 지금도 당연히 움직이고 있죠. 지금도 멘틀이 대륙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씩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북아메리카 보면은 그럼 저거랑 은하랑 같이 움직일 수가 있어요? 은하? 갑자기? 갑자기? 은하는 갑자기 별이 생각났어. 은하는 별이잖아. 이건 우리 지구 안에서 대륙들이 이동하는 거야. 지구의 밖에 은하가 있잖아요. 지구의 밖에 은하가 있지. 네. 근데 같이 움직일 수 있어요? 같이 움직일 수 있. 당연히 같이 움직일 수 있죠. 은하와 은하 사이 거리가 멀어지고 있잖아. 은하와 은하 사이 거리도 멀어지고 지구도 움직이고 다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 살아있다는 증거가 되겠죠. 여기 북아메리카판도 이렇게 살짝 나눠져 있어가지고 한쪽이 LA고 한쪽이 샌프란시스코가 그래요. 근데 얘는 일로 움직여, 얘는 일로 움직인다? 그래가지고 이 샌프란시스코하고 LA 사이의 거리가 자꾸 변해. 우와. 매번 측정할 때마다 자꾸 멀어지거나 가까워지거나 하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뭐 가까워지는 거 알고 점점 가까워지고 있어요. 한쪽은 LA고 샌프란시스코인데 이 두 개가 점점 가까워지는 것도 대륙이 이동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겠죠. 자, 중요한 건 이렇게 대륙이 이동하고 있다는 걸 누가 제일 먼저 얘기했냐면 베게너라는 사람이 주장을 해요. 아까 사진에 잠깐 나왔었죠. 베게너라는 사람이 주장을 하는데 당시에는 베게너가 여러 가지, 야 봐봐라, 이런 증거가 있어. 그러니까 내 말이 맞아 라고 한 증거가 우리 책에 나와 있는 44쪽 가운데에 있는 대륙 이동의 증거들입니다. 보이나요? 네. 거기 증거들 4개가 나오는데 그 제가 증거 4개를 하나하나 설명을 해줄 거고요. 중요한 건 증거 4개를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베게너의 주장은 잘 받아들여지지 않아졌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베게너, 그래 네 주장은 알겠어. 근데 대륙이 왜 이동하는 거야? 베게너는 증거 수집은 했지만 이게 왜 이동하는지에 대한 원인까지는 몰랐어요. 그래서 그건 잘 했더니 사람들이 이게 뭐야 모르네. 그래서 사람들이 인정을 안 했어요. 나중에 베게너가 돌아가시고 나서 돌아가신 이유도 좀 안타까운데 내가 더 많은 증거를 찾을 거야 하면서 어딘가로 또 여행을 떠나요. 여행을 떠나서 거기서 아프리카 쪽인가 아무튼 원주민의 습격을 받아서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어요. 아무튼 미개한 곳들이 많잖아. 그래서 돌아가시는데 그래서 당시에 자기는 유명해지지도 못하고 돌아가시게 되고 나중에 홈스라는 사람이 그때 베게너님이 말씀하신 대륙이동 소리 맞습니다. 어떻게 맞아? 제가 연구해보니까 밑에 멘틀들이 움직이면서 대륙을 이동시키는 거였더라고요. 그래서 멘틀이 이동하기 때문에 이동한다는 걸 그 원인을 알려준 거야.
그럼 백예노님이 맞았잖아! 우리가 그때, 그렇게 무시했었는데, 너무 미안하죠? 그래서 백예노의 집에 찾아갑니다. 이렇게 막, 상금하고 상패, 각종 상장을 들고서, 상패를 들고서 이렇게 백예노 집 찾아가가지고, 이미 돌아가시고 없잖아요. 그래서 이 상패와 상금을 어디다 넣어주냐면, 베개에 넣어. 베개에 넣어. 베개에 넣어. 진짜로요? 뻥이죠. 그래서 베개너라는 이름을 잘 기억하라는 의미에서 만들어낸 뻥입니다. 뻥치지마. 어쨌든 암기법이 좀 필요해서 만들어낸 거고요. 당시에는 인정받지 못했다는 게 어쨌든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으니까 좀 그렇게 만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나중에 알게 된다라는 거 얘기를 했어요. 자, 영상을 통해 조금 더 봅시다. 그래서 멘틀이 대류하기 때문이라는 게 이 사람이 이제 베게너라는 사람의 얼굴이죠. 알프레드 베게너고요. 밑에 멘틀이 대류하기 때문에 멘틀이 움직이죠. 멘틀이 움직이고 멘틀이 이렇게 올라오는 곳에서는 이 멘틀은 일로 가고 일로 갈 거냐? 그러니까 이 대륙과 이 대륙은 양쪽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겠죠. 이런 식으로 또 얘 일로 가고 얘는 일로 오면 둘이 만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벌어지는 곳에서는 이제 땅과 땅이 벌어지고요. 만나는 곳에서는 이렇게 만나는 곳은 충돌하죠. 충돌해서 화산도 막 폭발하고 지진도 나고 막 그래요. 이런 지각 변동이 일어난다라고 말합니다. 판과 판이 만나는 곳, 대륙과 대륙이 만나는 곳, 또는 대륙과 대륙이 멀어지는 곳에서 이런 지각 변동들이 막 일어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진대, 화산대가 바로 이런 판의 경계, 대륙과 대륙의 경계에서 지각 변동이 일어납니다. 저는 지진도 일어나고 화산도 일어나요. 자, 지진과 화산이 많이 일어나는 곳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지진, 화산이 지진은 어디 있어? 지진이 파란색이 지진대고요. 빨간색 삼각형이 화산대잖아. 화산대 지진대가 이렇게 많이 모여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전부 다 판의 경계하고 일치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보이나요? 판의 경계. 이 노란색으로 표시하는 게 판의 경계거든. 판의 경계 쪽에서 화산과 지진이 일어난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판과 판의 경계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구나 라고 알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잘 안 나와 있긴 한데 우리나라가 여기잖아. 우리나라의 오른쪽이 태평양이잖아. 이 태평양을 기준으로 보면 화산대와 지진대가 이렇게 뭉쳐져 있다. 이쪽이 이제 태평양 오른쪽이잖아. 이렇게 이쪽이 이렇게 뭉쳐져 있고요. 여기 왼쪽으로 이렇게 뭉쳐져 있어. 합치면은 동그랗게 이렇게 합쳐보면은 동그란 모양으로 화산대와 지진대가 이렇게 뭉쳐져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이것을 저기서 말하는 우리 책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지진대, 화산대가 많다. 따로 나와 있지 않네요. 여기를 환태평양 지진대, 화산대라고 표현을 해요. 환자가 뭐냐면 고리 환자입니다. 태평양을 중심으로 동그란 고리 모양으로 화산대와 지진대가 엄청 많아! 이 뜻이에요. 엄청 많아. 이거를 우리나라 말로는 뭐라고 하냐면 불의 고리다. 불의 고리. 그러니까 불이 막 불타고 있는 고리다. 불타고 있는 고리라 표현하고요. 영어로는 ring of fire. ring of fire라고 부르는 ring of fire. 그러니까 미국 외국인한테 you know ring of fire 그러면 불의 고리 이럴 거예요. sorry. 먼저 여기를 말합니다. 이런 화산과 지진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야. 그래서 우리나라의 오른쪽에 여기 일본 쪽이 바로 딱 그 불의 고리에 걸쳐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보면은 여기 남아메리카의 어디 칠레, 페루 이런 쪽 있죠. 이런 쪽이라던가 LA, 샌프란시스코 이런 쪽도 판의 경계 쪽에 있어서 거기도 지진과 화산이 많이 발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일본 지진대가 겹쳐 있어가지고 지진이 자주 일어나는 맞아요. 그래서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지진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나라는 저 지진이 없는데 주변에 거의 없어요.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일본이 막아준다기보다 판의 경계에서 좀 멀잖아. 판의 경계에서 좀 멀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더 안전한 거예요. 완전 안전하진 않지만 조금 멀기 때문에 여기 아예 없죠. 그러니까 여기 중국의 중심부는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밑에 인도네시아 쪽 굉장히 멋있어요. 인도네시아 동남아 쪽 여행 가면은
위험한 거 사실은 그죠? 언제 이번에 지진 어디 지진 났지 않나요? 거기가 어디죠? 터키. 터키죠, 터키. 터키가 어디 있지? 터키가 어느 쪽에 있죠? 토끼 저 밑에 있는데. 터키 어디 있죠? 터키 위치를 잘 몰라서. 터키 이쪽 아니 이쪽? 네. 이쪽이잖아. 여기구나, 여기구. 네. 그죠? 맞아, 이쪽. 유럽 쪽, 유럽 대륙에서 아프리카 가는 요 중간에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판과 판의 경계에 있잖아. 그래서 강한 이번에 지진이 발생했죠. 더 많은 희생자가 많이 안 나오길 바랍니다. 맞죠? 굉장히 많이 돌아가셨죠, 그지? 우리나라에서도 파견을 해서 사람을 구하고 있긴 하지만. 근데 용암이 무슨 느낌이에요? 용암? 네. 쌤도 용암을 만나본 적은 없어요? 아 만져보고 싶어. 또 예뻐. 아 죽을 그렇긴 수도 있어요. 한데요. 팔 잘라야 돼. 팔을 잘라야 돼? 죽을 수 있습니다. 조심해야 돼. 용감하다 근데 만져보고 싶다니. 아니 느낌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만지기도 전에 굳지 않을까? 우리 손이 잘리지 않을까? 느낌이 아, 느껴지고 나서 손이 사라질 거예요. 근데 숟가락으로 만져보면 안 돼요? 숟가락으로? 정말 용암이 녹기 전에 약간 숟가락. 슬라임 같을 것 같아. 숟가락도 녹죠, 맞아. 그럼 뭐가 안 녹아요? 용암에 녹지 않는 거. 있어요? 녹지 않는 거. 용암의 온도가 1200도 정도밖에 안 돼요. 아, 1200도보다 밖에? 높은 온도에서 녹는 거 있죠. 그런 것들을 찾는다면 걔네들은 녹지 않게 되겠죠. 돌도 녹아. 돌이 용암이야. 녹지. 돌이 녹은 게 용암이야. 돌이 녹은 게 용암입니다. 그럼 맞아. 그거 일상생활에 많잖아요. 많이 있죠. 많이 있죠. 아마 철 같은 것들도 녹는데. 않아요? 거의 녹는 온도가 그 정도 되겠다, 맞아. 이야. 철도 한 1000도 넘게 하면 녹아요, 맞아. 1000도 넘어야 돼. 자, 베게너가 찾은 증거를 좀 볼게요. 4가지 증거인데, 첫 번째 증거입니다. 여기가 아프리카죠, 아프리카. 네. 아프리카 대륙의 이 해안선하고요, 남아메리카 대륙의 오른쪽 해안선이 일치해요. 이렇게 뜯어다가 맞춰보면은 일치합니다. 이거 봐라. 옛날에 이렇게 붙어 있었던 거 아니야? 지금 이렇게 떨어져 있지만, 이거 맞춰보면 딱 맞는 거예요. 딱 맞는 거. 이거 옛날에 혹시 붙어 있었던 거 아니야? 해안선이 일치하는 거 첫 번째 증거로 제시를 하는 겁니다. 그럴 수 있겠다. 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증거는요, 산맥의, 저기, 북아메리카, 유럽, 아프리카. 북아메리카에 있는 요 산맥하고, 요 산맥하고, 요 산맥. 현재는 이만큼 떨어져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요 산맥의 구조하고, 요 구조가 완벽히 일치합니다. 나중에 이렇게 땅땅땅 붙여보면 하나로 쭉 연결될 만큼 완벽히 일치해요. 옛날에 하나로 붙어 있었다가 지금은 퉁퉁퉁 떨어진 거라는 증거로 산맥 구조의 유사성을 얘기를 합니다. 세 번째는 바로 빙하가 흐른 흔적이에요. 빙하가 흐른 흔적. 옛날에는 남극 주변에, 잘 봐. 남아메리카, 아프리카는 지금 현재는 어디? 현재는 적도 부근에 분포하고 있고 적도 부근에 엄청 뜨거운 지역이야. 그죠? 근데 옛날에는 남극 주변에 붙어 있었다는 겁니다. 네? 뭐 어떻게, 야, 말도 안 돼. 어떻게 알아, 이걸? 잘 봐. 네. 남아메리카 오른쪽에 빙하가 흐른 흔적이 있어. 네? 아프리카 오른쪽에 빙하가 흐른 흔적이 있어. 빙하가 이렇게 있었던 흔적이 있는 거야. 과거에는 남극 주변에 있었다는 증거로 제시가 될 수가 있겠죠. 빙하가 흐른 흔적을 세 번째 증거로 제시를 하게 됩니다. 네 번째 증거는 화석입니다. 화석. 화석이 메소사우루스라는 화석이 여기서 발견이 돼요. 남극대륙도 마찬가지고. 메소사우루스가 공룡인데 바다를 헤엄쳐 갈 수는 없는 공룡이거든. 근데 현재는 여기 남아메리카 여기 떨어지고 아프리카 다 떨어져 있잖아. 떨어져 있는데 여기도 발견되고 여기도 발견되고 여기 다 발견되는 거야. 무슨 말일까? 과거에는 이렇게 붙어 있었어갖고 붙어 있었을 때 이 메소사우루스가 여기도 살고 여기도 살고 여기도 살았던 거야. 옮겨 다니면서 살았었지만 지금은 쭉 떨어져가지고 거기서 화석이 발견되는 거지. 처음부터 떨어져 있었다면 아마 메소사우루스 화석은 한 군데에서만 발견이 될 겁니다. 왜? 이동할 수가 없으니까. 바다를 건너갈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한 군데에서만 발견이 될 거예요. 만약에 처음부터 대륙이 떨어져 있었다면 아마 한 군데에서만 화석이 발견될 거야. 근데 이렇게 여러 군데에서 발견된다는 건 과거에는 다 대륙이 붙어 있었다는 증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럴싸한가요?
네. 그럴싸하죠? 네. 맞아요. 실제로도 지금 우리 봤죠? 대륙이 이동한 게 사실입니다. 대륙이 이동한 게 사실이고요. 이런 증거들 말고 추가적으로 약간 더 과학적인 증거 자료들이 이제 나중에 고등학교 2학년 때 되면은 더 많은 자료들을 가지고 배우게 될 거예요. 더 있어요? 더 있습니다. 아까 말한 쌤이 말한 아까 뭐 고지자기 분포 막 이런 거, 지자기 분포, 자기장도 이해를 해야 되고 지구 자기장에 따라서 이제 배열되는 것들이거든. 지구 자기장에 맞춰서 지구 안에 이제 지층이 만들어질 때 뭔가 이렇게 자석 성분이 배열되는 게 있는데 그 배열된 상태를 보고서 옛날에 지구가 전체 붙어 있었어야 이게 가능한데 이걸 알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또 조금 더 과학적인 증거 자료를 통해서 지구가 대륙이 이동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오케이? 네. 좋아요. 자, 그럼 판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합시다. 판에 대해서. 자, 판. 이게 판입니다. 안녕, 판. 자, 우리 지금 대륙이 이동한다라고 배웠잖아. 근데 정확하게는 판이 이동하는 거야. 자, 지구본이 여기 있다고 상상해봐. 여기서 판을 툭 드러내면 멘틀이 안에 있는 거예요. 판을 툭 드러내면 멘틀이 있는 거야. 네. 그래서 판을 13개를 두두둑 드러내면 멘틀로만 이루어진 지구가 이렇게 보일 겁니다. 왜 13개예요? 판이 한 13개쯤 돼요. 판이 13개. 아까 갈라진 거 잠깐만. 대륙은 6개죠. 이게 뭐지? 왜 상호가 저기 나왔지? 그러면 판이 이동하는 거면은 어. 밑에 있는 이게 멘트 얘네들은 안 움직여요? 멘틀이 이동하니까 판이 움직이는 거지. 아, 그렇네. 자, 여기 나와 있는 요것들. 이게 아까 판과 판의 경계를 했잖아. 이게 하나하나 판이야, 판. 요 판의 개수를 세보면 한 13개 정도의 판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야. 동그란 지구를 네모나게 이렇게 펴놓은 거잖아, 지금 이게. 그러니까 지구 전체가 이 정도의 판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지구 전체를 둘러싸는 판을 퉁퉁 드러내면은 이 지구가 판이라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안쪽에는 멘틀이 있고 그 멘틀 위에 판들이 퉁퉁퉁퉁 퍼즐처럼 맞춰져 있는 모습을 상상해 주면 돼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판구조론이라고 해요. 판구조론. 지구는 판이라는 구조로 되어 있다. 판구조론이라고 불러줍니다. 지구는 판이라는 구조로 되어 있다. 판들이 멘틀이 대류하면서 판들이 움직이는 거다. 더 정확하게는 그래서 대륙이동설이라는 말보다 판이동설이라는 말이 더 맞는 말이 될 거예요. 판이 이동한다. 판이 뭐냐? 판의 정체를 이렇게 봅니다. 판이란 뭐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각이 대륙 지각이야. 쌤이 여기 살고 있는 거야. 여러분들 어디 살고 있나요? 바다에 살고 있나요? 아니요. 여기 다시 쌤이 옆에 살고 있죠? 이렇게 살고 있잖아. 대륙 살고 있죠? 네. 쌤이 키가 크니까 이렇게 그립니다. 이해하죠? 그래서 자,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대륙 지각은 전체 몇 킬로쯤 되냐면 한 35km가 평균 두께예요. 해양 지각은 바닷속에도 지각이 있죠. 해양 지각의 두께는 5에서 8km가 바닷속에 있는 해양 지각의 두께입니다. 판이 뭐냐면 이 지각, 대륙 지각과 해양 지각 밑에 뭐가 달라붙은 거냐면 봐봐. 이만큼이 멘틀이죠. 이 멘틀의 상단부가 있고요. 멘틀의 하단부가 있습니다. 멘틀의 상단부가 잘 봐. 멘틀이 움직일 수 있잖아. 그 멘틀의 상단부가 이 지각에 쭉 달라붙어 있는 모습을 상상해 주면 돼요. 봐봐. 멘틀이 막 있는데 멘틀의 일부가 이 지각에 쭉 달라붙어 가지고 같이 움직여. 모으면 아니에요? 모으면은 그죠? 여기가 모으면이죠. 모으면이긴 하지. 여기가 모으면이야. 지각과 멘틀 사이가 여기가 모으면이잖아. 그러니까 모으면을 포함해서 멘틀의 일부가 쭉 달라붙어가지고 이 지각과 함께 움직이는 것을 판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그래서 판의 두께가 전체 두께를 따지면은 한 100km쯤 돼. 100km쯤. 달라붙어 있는 게 되게 많죠. 달라붙어 있는 걸 되게 많은 부분이 달라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1번 부분을 뭐라고 부르냐면 상부 멘틀이라고 불러요. 상부 멘틀의 일부가 달라붙어서 같이 움직이는 걸 판이라고 한다는 거야. 아래쪽을 하부 멘틀이라고 부르면 되겠죠. 이 하부 멘틀이 이렇게 이동하면서 움직이면서 위에 판들을 움직이게 해주는 거예요.
나중에 배우겠지만 하부 멘트를 또 다른 말로 연약권이라고도 불러줍니다. 연약권이라고도 불러줘요. 중요한 건 판은 지각만을 판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각 밑에 멘틀의 일부가 쭉 달라붙어 있는 것까지를 전체를 판이라고 한다라고 정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륙판은 약 100km쯤 되고요. 해안판 같은 경우는 이만큼이니까 한 70km쯤 된다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대륙판은 한 100km, 해안판은 70km 정도가 된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멘틀의 움직임에 따라서 판도 같이 움직이게 되는데 재밌는 건 이 판들이 이동하는 속도가 다 달라. 어떤 거는 1년에 10cm 움직이고 어떤 건 1년에 15cm 움직이고 어떤 건 1년에 2cm 움직이고 막 그래요. 움직이는 속도도 다 다르고 움직이는 방향도 다 달라요. 그러니까 판과 판이 멀어질 수도 있고요. 판과 판이 부딪힐 수도 있겠죠. 그럼 부딪히면은 어떻게 돼요? 부딪히면 두 가지야. 성질이 비슷한 게 부딪히면은 이렇게 쑥 올라와요. 그러면 집 같은 것도 다 어떻게 돼요? 여기 집을 짓고 살고 있다면 집이 이렇게 하늘 위로 올라가겠죠. 언젠가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우리 집이 점점 고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어떡하기 살아야지. 어떡하긴 현재는 이사 가야지. 이사 근데 가야지. 그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것 같아요. 내 집이 갑자기 올라가면. 근데 그걸 느낄까 사람이? 근데 갑자기 올라가지 이게 한 번에 되는 게 아니라 몇십 년. 100만 년, 10만 년 이렇게 걸려요. 엄청 오래 걸려요. 근데 그거 올라가도 사람이 그걸 못 느끼지 않나요? 천천히 움직이니까 못 느끼지. 잘 못 느끼지. 잘 못 지금도 느끼거든요. 막 몇백 년 전에는 내려가는데 지금 올라가도 맞아, 저희는 맞아. 못 느끼는 잘 못 느끼죠. 당연히 못 느껴요. 이 바닥도 7층인데 1층이라 느껴지죠? 그쵸. 현재는 그렇게 느껴지죠. 사람의 감각기관이라. 그죠? 맞아요. 그리고 이 지각 변동이라는 게 급격하게 일어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천천히 일어나기 때문에 잘 못 느끼게 됩니다. 근데 어쨌든 이게 쭉 올라올 수 있다는 거야. 또 두 번째는 둘이 만날 건데 하나가 더 무거워. 어떻게 될까? 무거운 놈이 밑으로 파고 내려갑니다. 파고 내려가면 이 뜨거운 지층 밑으로 파고 내려가니까 너무 뜨거우니까 또 녹아버려. 이게 파고 내려가면 녹아버린단 말이야. 이 녹아버린 녀석은 액체로 변해. 그게 뭐야? 그게 마그마야. 마그마가 고체 상태였던 마그마가 액체가 되면 부피가 어떻게 돼? 힌트 아니야? 고체였던 이 암석이 액체가 되면 부피가 어떻게 돼? 늘어나죠. 대단한데? 그러면 부피가 확 늘어나면 압력이 발생해 밑에서. 그게 바로 압력이 발생하면 그 약한 부분을 뚫고 뻥 올라옵니다. 그래서 화산 폭발이 일어나게 됩니다. 화산 폭발이. 화산 폭발 언제 일어나요? 화산 폭발이? 그래서 아까 이 그림에서 화산 폭발이 일어나는 거 봤는데 백두산이 곧 백두산이 중국에 있는 거야? 아니 중국이랑 북한에 걸쳐 쌤 근데 백두산이 용암이 흘러내리면 저희 나라까지 오긴 와요? 올 수 있다고 하던데요. 미친놈아. 올 수 있다고 하던데요. 그럼 우리 터키 쪽으로 터키? 우리 아프리카 쪽으로 이사 가시는 거 아니에요? 자, 봐. 이게 바로 가야겠네. 해안판과 대륙판 두 판이 만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만나면 누가 더 무겁다? 해안판이 무거워요. 해안판이 무겁습니다. 무거운 게 대륙판 밑으로 파고 들어가. 그 밑에서 녹아서 뭐가 만들어져? 이제 마그마가 만들어진 거 보이죠? 막 만들어지고 있어요. 이게 어딜 뚫고 나오나 봐봐. 약한 부분을 뚫고 펑 올라옵니다. 저걸 우리는 화산이라고 불러주는 화산. 저거를 화산이 폭발했다라고 불러주는 겁니다. 화산. 쓰나미 일어나요? 그때 화산이 뻥 폭발하면 땅이 떨리죠. 네. 이 땅이 떨리는 현상을 지진이라고 해요. 네. 땅이 떨리는 걸 지진이라고 하는데 이 쓰나미가 왜 발생되냐면은 얘하고 얘가 만나면서 꽉 만나면서 이 지층의 일부가 만나게 탕 때려서 끊어져. 탕. 그러니까 우리 자를 들고 있다가 이렇게 구부리다가 탕 끊어지면 어떻게 돼요? 진동이 느껴지죠. 네. 그래서 똑같아. 지층도 이렇게 밀어서 자꾸 밀어가 탕 끊어지면 이 어마어마한 진동이 물을 빡 위로 올리는 거야. 네. 뭐 20m 이렇게 올리는 거야. 미친놈아. 그래서 그게 지진에 의한 해일이라고 말하는 거야. 지진 해일. 해일이 막 발생하면 그게 사람들이 사는 마을을 덮치게 되겠죠? 아까 여기 나온 게 바로 그거예요. 지진 해일에 의해서 사람들이 사는 마을을 막 덮치고 있는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 덮치고 있죠?
자, 그래서 지진이라는 것은 땅이 떨리는 현상인데 첫 번째, 화산이 폭발하면 당연히 지진이 동반이 됩니다. 두 번째, 지층이 휘어지다가 탕 끊어져도 이게 진동이 전달돼가지고 진동이 전달되니까 진동이 지진 해일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알겠죠? 네. 오케이, 좋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대륙이동설과 판의 이동과 경계를 봤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게 이거야. 지구의 표면은 몇 개의 판으로 되어 있다? 10여 개의 판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쌤이 알기로는 한 13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이루어져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륙판, 대륙에 속해 있는 판인 유라시아판에 속해 있고요. 판이 이동하는 방향, 속력 이런 걸 판단해서 이게 서로 멀어지는 판의 경계인지 서로 만나고 있는 판의 경계인지를 판단할 수 있다. 판의 경계에서 화산도 일어나고 지진도 일어난다. 까지 이야기를 한 겁니다. 됐나요? 네. 오케이. 좋습니다. 그럼 잠깐 쉬었다가 나머지 지진들 하던데 정리하도록 할게요. 위에 게 근데 갑자기 왜 뜨는 거지?